또 다른 계몽군주 예카테리나 2세. 표트르 대제가 죽은 후 37년 동안 무려 6명의 차르가 바뀐다. 이들 중에서 표트르 1세가 시작한 개혁 사업을 지속할 만한 용기와 능력이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수도는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왔고 표트르 1세가 만든 법령들은 대부분 폐지되었다. 러시아는 다시 개혁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리고 1762년 예카테리나 2세라는 33살의 여왕제가 차르에 등극한다. 여제는 심지어 러시아 사람도 아니었다. 실은 독일 사람이었다. 남편 표트르 3세와 결혼해서 러시아의 여제까지 된 것이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프랑스 가정교사에게 교육받았고 당시 전 유럽을 강타하고 있었던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볼테르의 책을 애독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느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다. 때문에 그는 무능력한 남편 표트르 3세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정치를 해보고 싶다는 포부만으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믿었던 가톨릭 신앙을 포기하고 그리스 정교로 개종하게 된다. 그리고 잠을 줄여가며 러시아를 공부해서 스스로 러시아인이 되고자 무척이나 노력했다. 결국 이런 그의 노력과 행동은 러시아인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사실 그의 남편 표트르 3세는 어려서부터 독일에서 자랐기에 실은 러시아를 전혀 하지 못했거든. 헐. 오히려 표트르 3세는 낙후된 러시아와 러시아인들을 멸시하고 있었다. 러시아 사람들은 무능력하고 지저분해. 하지만 여제가 된 예카테리나 2세는 평소 꿈에 그리던 개혁들을 하나씩 추진한다.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교육개혁이었다. 자고로 인생의 첫 선생님은 어머니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똑똑해야만 자식도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임.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여자들은 거의 없잖아. 그리하여 러시아 전역에 여학교를 만들도록 했고 교육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과감히 자신의 재산을 떼어줄 정도였다. 여왕폐하, 지금 교육비가 부족한데요. 앞으로 황실에 드는 경비를 모두 다 포기할 테니 그걸로 교육비에 충당하도록. 또 꿈에 그리던 법치국가를 만들기 위해 1767년 직접 2년을 투자해서 법전 초안을 스스로 집필한다. 장장 600쪽에 달하는 법전에는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계몽 사상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자유평등 박애 얼마나 멋있음? 러시아도 앞으로 이렇게 달려보는 거야. 예카테리나 2세의 한계와 타협. 하지만 그 또한 표트르 1세와 같이 지나치게 독선적이었다. 법제의 실행을 위해 관료들과 1년 동안 무려 20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쳤지만 결국 새 법전은 발행되지 못했다. 예카테리나 2세는 너무 현실을 몰랐지. 어떻게? 당시 러시아는 철저히 농노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던 농업국가인데 하루아침에 농노들에게도 귀족과 똑같은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했으니 기득권층의 거센 반발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이지. 오히려 당시 귀족들은 이렇게 그를 압박했다. 여왕폐하, 농노제를 폐지하겠다면 그 전에 폐하의 기반부터 흔들리게 될 겁니다. 예카테리나 2세... 일종의 협박이나 마찬가지였고
결국 예카테리나 2세는 현실의 한계를 절감하고 이후로는 철저히 귀족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게 되어 오히려 그녀의 집권시기 러시아의 농노제는 더욱 강화되고 말았고, 그러면서 귀족들에게는 보다 많은 자유와 권리를 부여했다. 때문에 여제는 귀족들에게는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다. 여왕폐하 만세! 또 프랑스 혁명 소식을 듣고는 오히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다. 계몽사상은 프랑스의 전염병이야.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그랬다. 그는 변했다. 하지만 귀족들과 타협하면서 예카테리나 여제는 내부적으로는 전제 정치를 강화하고 밖으로는 대외 확장을 채택하면서 꾸준히 러시아를 강하게 만들고 있어서 예카테리나 2세가 통치하던 34년 동안 러시아는 오스만이 가지고 있던 흑해의 출입구를 빼앗았으며 그동안 성가시게 굴던 폴란드의 영토를 독일과 나눠 먹을 수 있었다. 또 영토는 태평양을 건너 북아메리카의 알래스카까지 이르게 된다. 때문에 예카테리나 2세는 러시아 역사상 두 번째로 대제의 칭호를 얻는 군주가 된다.